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조금 풀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예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2명의 지역 국회의원의 사실상 부재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주와 대전, 세종, 공주시가 통합 환승 요금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청주공항을 출발해 대전과 세종, 공주를 갈 때 버스 무료 환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처가 다른 지역도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사흘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 거리 모습은 벌써 겨울이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이 제법 두꺼워졌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롱패딩으로 몸을 꽁꽁 싸맨 사람도 있습니다. 음성서 오는데 추워서 목도리를 그러고서는 잔뜩 쪄 입고 나왔어요. 오늘 평소보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껴입었는데 그래도 손발이 너무 시려워요. 추위가 찾아오면서 김장도 시작됐습니다. 절인 배추 사이에 맛깔스러운 양념을 정성스럽게 버무립니다. 40여 명의 봉사원들이 1000포기의 김치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갖고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희망과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제천 영하 5도, 충주 영하 4도, 보은 영하 3도, 청주 0.8도 등 충북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져 청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과 토요일 조금 풀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충북은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사실상 부재 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에 피해를 입힌 용담댐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을 기다린 영동과 옥천 등 피해 주민들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러나 유일한 충북 의원인 박덕흠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명의 건설사의 특혜 수주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사실상 의정 휴업 상태입니다.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며 국정감사장을 지켰던 정정순 의원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정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고 의원은 당분간 의정활동보다는 갈등에 불인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의원 수가 적은 충북으로서는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국회는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충북은 방사강 가속기 실시 설계비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공사비 등 19건 1,500여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어로K 운항증명 발급 등 현안도 산적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의원은 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전현직 위원입니다. 지자체 간 예산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충북은 강력한 우군을 잃은 셈입니다. 충청북도는 상황이 불리해진 만큼 지사와 간부들이 매일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1년 농사가 예산 시즌에 달렸다고 할 만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의원 부재를 만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22년부터는 청주공항을 출발해 대전과 세종, 공주를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탈 때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청 지역 4개 시가 광역 환승 요금제를 합의했는데 향후에는 천안시까지도 무료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거쳐 세종시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757번 버스입니다. 지금은 오송에서 내려
세종시로 가려면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해 모두 3,900원이 듭니다. 이제 청주에서 이제 뭐 세종 거쳐서 이제 대전에 가거나 하면은 이제 버스를 주로 타고 가는데 그럴 때 이제 돈을 더 추가로 내면서 이제 무료 환송이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좀 많죠. 하지만 2022년부터는 청주 시내버스 요금인 1,900원만 내면 세종시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주와 대전, 세종, 공주시가 통합 환승 요금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BRT, 도시철도입니다. 내년 4월 완료되는 연구 용역과 실무 협의를 거쳐 요금 체계와 환승 횟수, 지역별 손실금 분담률이 확정됩니다. 현재 청주와 세종, 대전을 연결하는 버스는 50대대로 공주를 오가는 버스를 갈아탈 때도 환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주 버스 이용객들은 한 해 300억 원 가량의 버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에는 천안시까지 광역 환승 요금제가 확대됩니다. 청주, 세종, 대전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대전 도시철도를 세종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되면 청주 시민들도 환승 대상인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은 특히 더 그런 게 현실인데요. 음성군이 종전의 애매한 기준을 명확한 잣대로 판단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법제처가 다른 지역도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소이면 중동마을의 뒷산입니다. 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불허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음성군의 불허 처분에 이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2년 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걱정은 많이 됐죠. 그래서 행정소송도 걸고 법원에 다시 또 항소하는 그런 계속 연속적인 그런 사항이었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문제는 열이면 열 갈등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도 줄어들고 또 사업자로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나 재해 위험성이 있다는 식의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주택이 5가구를 넘는 곳과 도로에서 200m 안쪽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조례에 적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생활권이라든지 환경권 이런 거를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고 우리 정부가 나갈 수 있는 신에너지 정책을 저희 음성군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입법 예고를 마친 음성군의 태양광 관련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 인구가 160만 명을 정점으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해법이겠죠.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연말 잠시 160만 명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 자연 증가분이 매년 줄더니 급기야 지난 2018년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충북에서 유출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지난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많았지만 유독 청년층에선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 의뢰로 제1차 충북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온 충북연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연령층의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15대 과제 등 장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청년들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질적으로 높여 활용도를 높이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25평대 정도에는 공급이 돼서 그 집을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다가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하는 계획입니다. 소멸위기 군 지역에서 적극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이 도 차원의 현안으로 떠오른 건 충북의 미래 인구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돼 19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진천에 사는 40대 외국인 A씨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B씨의 회사 동료입니다. A씨는 무증상사로 어젯밤 최종 확진돼 현재 청주의료원에 입원 조치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부인하며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한 청주 59번 확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인 70대 A씨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는 사이 가족인 청주 56번 확진자와 노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등 7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상대로 검사비와 치료비 등 7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시동 시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찾아 충청 신수도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구상 중인 충청 신수도권 광역철도는 대전에서 세종과 오송을 거쳐 청주 시내와 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54.9km입니다. 특히 대전 지하철 1호선을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 세종시와 대전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청주 연장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지난 8월 대청호 문의수역에 내렸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80여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조류경보 해제는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최근 수온이 낮아져 문의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기준치 밑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75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태양광 설치와 디지털 기기를 학생에게 보급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에서 이전 신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교육정책 간담회에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기후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 과목 전담 교사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는 오늘 청주시 남이면 척산 삼리와 가스안전마을 지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스안전마을은 농촌마을의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의 농촌 상생 활동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